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청래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똑 떨어지고 3년 동안 텔레비만 한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조선팔도 강연이란 강연 다 다녔습니다. 이렇게 박수 소리가 적은 상태에서 강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마터면 못 올 뻔했어요. 얼마 전에 지역위원장 심사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 지역이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 하시다가 이제 탈당을 하셔가지고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지역위원장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똑 떨어지면 이런데 못 다니잖아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서삼석 의원이 조직강화 특별위원을 하시더라고. 저분이 저를 지역위원장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면접도 봤어요. 저 양반 앞에서. 어찌나 무섭던지.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꿈꿨던 나라 잃지 않는 독립국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국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 그리고 막내 아들 민주화운동했다고 감옥 가고 가슴 아픈 일이 없는 민주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전쟁 없는 평화로운 국가,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 그러면 당연히 평화를 선택해야죠. 그런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몰라요. 전쟁을 겪어본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잘 알죠. 전쟁이라면 특히 고생하는 게 여자들이에요. 힘들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근데 우리는 정전 상태. 이걸 끝내야 돼. 허준의 동의보감 아시죠? 동의보감 이치는 간단합니다.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에요. 앞에 통은 통할 통, 뒤에 통은 아플 통이에요. 통 즉 몸에서 기와 혈이 통하면 불통, 아프지 않고, 불통, 통하지 않으면 즉통, 바로 아프다. 기와 혈이 막히면 아파요. 우리 이명박근혜 때 얼마나 아팠어요. 왜?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안 통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아팠어요. 그리고 본인은 또 얼마나 아파요.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안 통해서 그래요. 사람의 몸을, 이 허리띠를 꽉 졸라맸어요. 우리 여성당원 동지들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날씬하게 보인다고 막 허리띠를 막 묶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그러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냥 다니세요. 김정아 우리 당원님. 아셨죠? 묶은 거 좀 푸세요. 사람의 몸도 그런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55마일 휴전선을 철조 가시망으로, 철조망으로 지금 꽉꽉 묶어놨어요. 사람도 다닐 수가 없어요. 비정상이어도 이렇게 비정상인 게 없어요. 그걸 좀 없애자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 그만해야 될 시간이 됐나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는요, 전쟁을 한번 치렀지만 다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불리한 전쟁터, 전쟁 지형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적의 사정권 안에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돼서 사는 나라는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때문에 남침 경로가 후방으로 후퇴했어요.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전쟁의 방지턱입니다. 동쪽에서요, 남침을 하는데 배를 타고 내려올 때 가장 최남단이 금강산 앞에 있는 장전항이에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산으로 3분의 1을 에워싸고 있어서 태풍이 불어도 거기는 고요합니다. 그 장전항이 원산으로 이동했고요.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개성공단과 휴전선 사이에 있었던 전방 배치 무기,
이것이 개성 송악산 뒤로 이동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이 나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서울이 인구 1000만이죠. 전쟁이 나서 전면전이 벌어진다. 다 죽어요. 6.25 때는 30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3천만 명이 죽을 거예요. 북한에 있는 장사정포가 1100개가 날라옵니다. 어디까지 날라오냐? 대전까지 날라옵니다. 가장 적게 죽으면 최소로 몇만이 죽을 것 같아요? 500만 명이 즉사한다. 500만 명. 재산 피해는 어느 정도냐? 최소 만조라고 합니다. 만조면 25년치 국가 예산이 그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서울시 인구 1000만 명인데요. 포탄 같은 게 날라오면 피해야 되잖아요. 방공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공호 역할을 하는 것이 지하철이랍니다. 서울시 인구 1000만 명 중에서 지하철로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인구는 18%에서 22%밖에 안 된대요. 그럼 200만 정도만 방공호에 들어갈 수 있고 800만은 그냥 재수 좋으면 살고 없으면 죽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의 피해는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 취임 선서를 할 때 이렇게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문화 창달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이 선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 국가는 무엇인가? 국민, 주권, 영토예요.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아닙니다. 주권이 없으면 국가가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그랬어요. 영토가 없으면 국가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일 큰 업무예요. 그 업무는 뭐냐? 전쟁의 위험을 없애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을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우리가 전쟁이 나서 죽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만 죽어요? 경제가 망가져요. 전쟁이 일어나면 잿더미가 돼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잿더미가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면 경제가 잘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야 경제가 잘 되겠어요. 아, 전쟁의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다. 그래야 경제가 잘 되겠어요. 2015년 8월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대 사건이 터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장병들의 발목이 나갔어. 목함지대 사건이 터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냐? 고작 한 대책이라고는 북한의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대북 비난 방송을 시작했어요. 북한이 뭐라 했어요? 저거 원점 타격하겠다 그랬겠어요. 긴장 상태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날, 그날 하루 대한민국을 빠져나간 돈이 무려 34억, 340억, 3,400억이 아니라 34조 원이 빠져나왔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경제신문에 나왔어요.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이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하루 동안 싹 빠져나갔어요. 우리는 90%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외자가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우리는 경제는 그냥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이 안정되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예요. 전쟁 난다고 하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올 리 없고 들어왔던 자본도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뼈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뼈가 녹아내리고 피가 마르는데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것처럼 한국 경제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의 위협을 줄여나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참을 거 참아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에서요 통일을 했잖아요. 1969년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나타났어요. 이게 누구냐? 빌리 브란트 수상입니다.
빌리브란트 수상이 딱 되고 나서 동방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하고 비슷합니다. 동독하고 만났어요. 43번을 만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협약을 한 것이 우편협약. 동독과 서독이 그래도 편지는 주고받자. 그래서 서신왕래를 한 우편협약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 텔레비전을 자유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질감을 해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독이 잘 사니까 19년 동안 575억 달러 60조를 갖다 줬어요. 서독이 못 사는 동생들 도와준다고 1년에 3조씩 도와줬어요. 이분 있잖아요. 이렇게 두툼하게 생겼지만 이분이 막 돈도 쓰고 막 술도 사주고 밥 사주면 잘생겨 보여요. 계속 좋아 보여. 복간에서 인신난다고 그러잖아요. 동독 주민들이 봤을 때 서독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1년에 3조씩 도와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같은 빌리브란트의 동방 정책을 추진하는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뺏겼어요. 80년도 말에. 그리고 이명박 같은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은 거예요. 독일에서. 그분이 헬무트 콜 수상이에요. 기독교 민주당, 우리로 치면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던 햇볕 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없앴잖아요. 독일 국민들은 절대 안 된다. 통일 문제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관계없다. 딴 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은 없애면 안 된다. 계승해야 된다. 독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헬무트 콜 수상이 좋다. 콜 받고 받은 거예요. 동방정책을 받고 더 계승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된 거예요. 민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을 정권이 바뀌니까 바로 없애버리고 거꾸로 갔잖아요.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헬무트 콜 수상이 통일 독일의 첫 번째 수상이 됐고 지금 메르켈 총리가 제일 오래 장수 총리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로 치면 북한 출신입니다. 동독 출신이에요. 거기서 교수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헬무트 콜 수상 서독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대학 교수하고 있던 메르켈 교수를 여성 청소년부 장관에 앉혔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메르켈 총리 시대를 연 겁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독일은 동독과 서독 주민들이 급속하게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서독이 동독을 도와줬고 그 대신 경계심이 없어진 상태에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 텔레비전을 볼 수 있어서 금방 마음이 합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을 해야 되지만 우선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383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처럼 금강산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평양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북한 사람들도 서울도 와보고 이건 목포도 와보고 그러면서 경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게 햇볕 정책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가장 머리 써가면서 지혜롭게 잘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누구다? 문재인 대통령인 거예요. 평화가 곧 돈이고 평화가 곧 경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전쟁의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평화롭게 살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제가 공약하겠습니다. 우리 국방 예산이 50조가 넘어요. 10% 정도 좀 넘어요. 근데 남과 북의 군인 수를 합치면 180만 명입니다. 군인도 절반 정도 줄이고 국방비도 전반적으로 절반 정도 줄이자. 그렇게 하면 평화가 있는 거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군인 수도 줄이고 국방비도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조가 남아요. 25조가 남는 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애기 안 나요. 큰 문제예요. 30만 명이 안 된대요. 올해. 좋아. 애기 한 명 나면 2천만 원 드릴게. 그러면 6조밖에 안 돼요.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설혜영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2천만 원 드릴게. 자 2천만 원 드릴 테니까 그럼 나 한번 놔보겠다는 분 이런 혜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콜
저분은 낳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그래도 낳다면 3천만 원 드릴게. 3천만 원. 3천만 원. 남자는 3천만 원 드릴게. 낳을 수 있으면. 아, 혼자는 안 되잖아. 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네. 6주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면 애들 가르칠 게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즉시 2천만 원 드리고 대학까지 그냥 공짜로 가르쳐 드릴게. 대학까지 공짜로 가르치면 애들 4년간 무료 무상 등록금 그래봤자 10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14조가 남아요. 여기 65세 이상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65세 없어요? 예, 월 200만 원씩 꽂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남는 돈입니다. 우리는 국방비가 너무 많아요. 자, 평화가 온다는 것은 국가 예산 중에서 국방비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복지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대통령이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 바로 평화 정책인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서삼석 의원은 할 수 없어요. 평화 정책, 통일 정책은 유일하게 대통령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정치인 한 명은 할 수가 없어요. 국가 단위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치행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정착되면 복지 예산 늘어나잖아요. 세금도 덜 낼 수 있어요. 왜? 국방비 때문에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하고 비슷합니다. 이걸 줄이는 것이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고 업적을 쌓을 수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판문점 보셨죠? 야, 북한과 미국이 그렇게 왼수처럼 지내더니 번개팅에서 만나요. 누가 판 깔아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다잖아요. 저기 군사분계에서 넘어가도 되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다고. 나도 이렇게 해봤다고. 그때 알았다고. 그걸 갔다 온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대통령이 하나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수백 명의 경호원들 그리고 무기들 이렇게 움직여요.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10배입니다. 거기는 비행기로 모든 걸 다 가져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갔잖아요. 헬기 분해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 다시 조립해가지고 타고 가요. 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경호원 한 명 없이 북한 땅에 갔어요. 잡아가면 어떡하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특히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적지를 경호원 한 명 없이 넘어가서 20발짝을 걸어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왜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을 비무장지대로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다 중화학 무기로 총 차고 칼 차고 다 근무했는데 거기 있는 군인들이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넘어갔다 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넘어갔다 온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 그런데 군인들은요, 여기 군인 없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가더라도 직항, 찍 가는 게 아닙니다. 디귿자로 가요. 서해로 나갔다가 다시 갔다가 디귿자로 들어와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갔다 오셨어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냥 휴전선 서쪽으로 그냥 비행기 쭉 가면 평양 가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그걸 걱정해요. 군인들은 우발적으로 총을 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인민군이지만 자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도. 그러니까 군인이 없는 대로 바다로 나갔다가 디귿자로 갔다가 평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면 군인이 술 먹고 뭐 비행기 날아가? 그래서 총 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전을 걱정합니다. 국가 원수들은. 그래서 서해에서 평양까지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도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이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는 안심한다. 총을 안 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직항로를 디귿자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판문점 적지를 20발짝을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갔다 하는 것은 북한식 용어로는 대사변, 우리로 치면 역사적 쾌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무총리 한 분이 주미대사로 갔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주미대사로 갔으면 국무총리급 no. 주미대사는 우리로 치면 외교부 과장이 만나줬어요. 국장도 안 만났. 우리는 외교부인데 미국은 국무부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은 외교부라고 하잖아요. 세계의 모든 일이 자기 국가 일이야. 국무. 나라국, 업무무. 한국 일이 국무부가 소관해요. 외교부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일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200개가 넘어요. 코리아 코딱지만 해요. 우리가 과장급에서 다 해결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대통령급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누구 공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직접 챙기고, 저는 이런 일이 올까 했어요. 자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 문제를 득표 전략으로 쓰고 있어요. 미국 역사상,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아, 한반도 비핵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자기 득표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반드시 풀리게 돼 있습니다. 누구 공이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가요, 아베 일본에 갔더니 3박 4일 동안 아베가 9끼를 밥 먹었대요. 그러면서 거의 뭐 푸들처럼 해요. 귀염 떨고 아양 떨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봐라, 이제 나랑 아베랑 트럼프랑 제일 친하다.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G20 일본 가가지고 뺨 한 대 때리고 온 거랑 똑같아요. 대일 청구권. 베트남, 일본 니네 똑바로 해. 니네 공짜로 먹지 마. 돈 더 내. 이러고 뺨 한 번을 때리고 판문점을 온 거예요. 그래서 G20 성공했다고 일본에서 엄청 대대적으로 선전하려는 것이 그냥 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지금 보복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 규제 이런 걸로.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외교를 잘하고 있다. 대통령이 챙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풀릴 수밖에 없다. 여기 이제 보장한 죄송한데 영암무한 신안 이 문제는 서삼석 의원이 직접 챙기냐 아니면 저 구급 비서가 챙기는 거하고 달라요. 국회에 직접 신경 쓰잖아요. 그럼 군수가 움직여요. 그럼 돼요. 근데 구급 비서관이 계속 저 구급 직원하고 통화해봤자 안 돼요. 내가 무신사가 아니냐. 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북핵 문제, 평화 문제, 직접적인 결재권을 갖고 있는 결재권자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신경 쓰고 이거를 잘 가는 것이 본인이 다음 대통령 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돈입니다. 평화가 삶입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평화로 가자는데 딴지 거는 사람, 전 세계에서 판문점 회동을 다 박수치고 있는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어떤 당만 반대. 미치겠어 정말. 그 사람들은 계속 미국 좋아하라고 성조기 들고 데모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이제 욕하고 있어요. 지들이 반미로 돌아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트럼프 있잖아요. 다음에 대통령 꼭 되라고, 재선되라고 우리 박수 쳐주고, 미국에 혹시 교민들이 있으면 후원금 내라고 해야 돼요. 트럼프 같은 캐릭터, 김정은 같은 캐릭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그 마음씨 좋은 아저씨, 겸손과 인내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세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한시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참 제가 믿음이 약한 권사지만 진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국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북한은 김정은을 세워주시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셔가지고 어쩜 이렇게 궁합이 잘 맞아서 일이 잘 돌아가려고 하는지 하여튼 석가모니 부처님도 감사드리고 너무나 감사. 이거는요 한국 현대사 비극의 한국 현대사 10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일이고 우리가 더 좋아지는 것이고 더 커지는 일입니다. 제 처갓집 동네도 바로 옆 동네 강진이고 또 서삼석은 아니었으면 제가 지역위원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중앙특위원으로 저를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해주고 그래서 버선발로 달려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주벌파에 돌아가신 우리 선배 열사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칼 들다가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쩌면 유해발굴도 안 되고 묻혀있는 그 육군 병사의 미래 그분들이 꿈꿨던 미래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힘을 내시고 고지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목이 평화롭게 사는 그 시대가 되면 김대중 대통령 고향에 가서도 술 한잔 따라 올리면서 대통령님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꿈꿨던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고 막 울자고 우리 그날을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